네, 오늘은 제4강 기술 방식은 없을까 중에서 이 경험의 진실성과 인식으로서의 사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수필은 경험과 사유로 짜여져 있다라고요. 그렇다면은 수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사유를 교직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수필은 왜 경험과 사유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은 경험의 진솔한 기록입니다. 수필을 창작하는 일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자기 경험을 진솔하고 충실하게 기록하는 작업부터 해봐야 합니다. 수필의 소재가 되는 경험은 인생사의 어느 순간이거나 삶의 한 단면입니다. 수필가는 자신의 인생과 삶을 허구적으로 지어내지 않고 진실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왜곡시키는 것은 수필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험의 생명은 진실이죠. 문학은 진실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수필의 진실성과 여타 장르의 진실성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시나 소설이나 희곡이 허구를 통해서 문학적 진실성을 구축해낸다면요, 수필은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문학적 진실을 드러냅니다. 말하자면 그럴듯함과 그러함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함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를 사실처럼 그려내는 것이고, 그러함이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답게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가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기술하듯이 수필가는 경험한 사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문학 작품이 허구여야 한다면은, 바꿔 말하면 문학의 필수 요건이 허구성이라고 한다면은, 실제 했던 경험을 서술하는 수필은 문학이 아닙니다. 수필을 문학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결국 문학의 기본 요건 또 문학의 범주를 다시 따져봐야 하겠죠. 수필이 문학이건 아니건 수필 창작에서는 경험을 진실하게 기록해야 하는데, 그 말이 엄밀한 사생활까지 무작정 노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필 창작 행위에는 무의식적으로 윤리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작가의 윤리적인 태도와 이 작가의 경험을 진실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죠. 경험의 진실한 기록이란 꾸며내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백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백을 하듯이 자신의 경험을 풀어내면 되는 거죠. 고상한 체 하거나 잘난 체 하면 고백의 형식에서 멀어지고 또 진실성과도 떨어집니다. 고백적인 글쓰기는 가톨릭의 고해 성사처럼 영혼의 정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백 행위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심리적 평정에 이르고 또 자신의 과오를 교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죠. 수필가는 마음속에 깊이 숨겨놓은 사실을 밖으로 표현함으로써 자기 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적 변화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고백은 자기 반성을 통한 자아 성찰의 과정입니다. 자아 성찰은 반드시 그 반성을 수반합니다. 수필이 윤리적인 색채를 띠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과거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은 현재의 방향을 바로잡아주고, 그러니까 현재의 그 살아가는 방향을 바로잡아주고 새로운 미래의 창조를 이끕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자기를 인식하고 나아가서는 미래지향적 자아를 확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은 실제로 가능할까요? 노에 게이치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야기의 철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끈을 되짚어 그것들을 다시 살려낸다 해도 지각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실들을 남김없이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경험적인 사실을 재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말이죠. 그렇다면 수필 창작에서 경험을 기술하는 행위는 과거에 체험한 바를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재구성하는 행위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는 행위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 수필가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기억의 정보를 취사 선택하여 재배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경험한 사실은 언어의 구조로 편입되면서 작가의 미적 관점이나 해석의 논리에 따라서 취사 선택, 말하자면 편집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에 작가의식의 그 필터에 여과됨으로써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이 경험이죠. 그러므로 수필 작품에서 경험은 있는 그대로를 기술한 것이 아니라 해석학적 재구성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경험의 객관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관적 사고작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경험의 재구성을 허구화로 착각하거나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수필의 허구성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주장은 경험의 재구성을 허구화라고 착각한 데서 온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허구화는 없었던 것을 있었던 것처럼 꾸미는 행위입니다. 재구성을 만약에 허구화라 한다면은
이 세상에 허구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조차도 과거의 사건을 그대로 기술한 것이 아니라 현재적 지각을 기술한 것이죠. 기억을 아무리 떠올린다 하더라도 과거의 사건을 그대로 기술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그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역사는 상당히 다르게 기술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학자에 따라서 역사 기술은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필 장작에서도 경험을 기술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경험의 변형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구의 세계를 그리는 것은 아니죠. 수필은 실제적인 삶에 대한 지각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허구적으로 꾸며서 전달하는 것은 수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수필은 경험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경험과 사유로 교직되어 있다고 했죠. 경험과 사유라고 하는 두 범주를 매개로 해서 인간 존재의 본질, 바꾸어 말하면은 삶의 가치나 삶의 방식에 대한 어떤 인식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수필입니다. 수필은 일상 경험을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찾거나 또는 의미를 부여하고 또 해석하여 인간을 인식하는 데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과 사유를 통해서 인간 존재의 본질 인식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수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인간 존재의 본질 인식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 수필이라는 이야기죠. 수필서기가 이렇게 인간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시작되었다면은 수필서기는 다분히 귀납법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이끌어낸 것이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에서 의미를 귀납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수필인 거죠. 수필의 서술 형태가 대부분 이제 그렇죠. 이처럼 이제 이 수필이 그 기납적인 그런 글쓰기로 이루어지는 것은 수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형태 중에서도 이런 기납적인 글쓰기 형식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수필쓰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건대 수필쓰기란 체험을 진솔하게 서술한다, 재구성한다. 그리고 나서 사유를 통해서 그 경험을 해석한다, 즉 의미화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간 존재의 본질 인식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필의 기본적인 서술 형태는 재구성한 경험을 앞부분에 놓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의 의미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의미화하고 해석한 부분을 뒷부분에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수필의 가장 그 기본적인 그 글쓰기 형식이고 서술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필은 귀납적인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